절대적인 투자법은 없다. 절대적인 투자법은 있지 않아요. 항상 자기한테 맞는 투자법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나한테 맞고 시장에 맞고. 그래서 옷을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. 옷을 고르는 거 똑같은데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옷을 살 때는 계절에 맞아야 되고, 두 번째는 자기 사이즈에 맞아야 돼요. 자기 색깔에 맞거나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빨간색이 잘 어울리네요. 그러니까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거나, 사이즈가 100이다, 사이즈가 105다, 뭐 110이다 이렇게 하는 것 좀 사이즈에 맞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냐, 계절에 맞냐,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저는 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맞냐는 것은 이제 내 나이는 어떤데, 내 자산 상태는 어떤데, 뭐 이런 것도 있죠. 나이와 자산 상태에 대한 것 중에서 자산 상태도 되게 재밌는 것이 있는데, 자산이 축적 단계가 있고,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돈을 갖다가 이제 그 시드머니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,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그로스 키우는 단계가 있고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. 근데 CFA 교재에서는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, 자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, 이 자산이 누가 만들었냐에 대한 얘기를 해요. 네가 만들었냐,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한테 받았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누군가한테 받은 돈이 훨씬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, 네가 번 돈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이 돈이 반드시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건 되게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라 부르는가 하면 willingness to take risk, ability to take risk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는 돈의 양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willingness에서는 그 돈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. 색깔.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향이 달라진다 겁니다. 그래서 각자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된다. 저는 40살이고 와이프와 저도 정년이 보장된 급여 소급 초급자면 이미 이제 RF가 존재하는 거죠.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하면 100% 주식합니다. RF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리스키 에셋을 사는 게 맞죠. 제가 요거는 안 읽어봤네요. 그 위험하다는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하고 있죠. 어차피 급여로 생활 가능해서 하이 리턴 노려볼 수 있죠. 맞아요. 근데 60세 이상의 급여가 없다면 제 투자가 위험하죠. 이게 맞죠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, 투자를 할 때 인베스트먼트를 for living, 먹고 살라고 이걸 한다. 내가 근데 투자를 하는데, 투자가 참 어렵고 참 재밌는 일인데, 제 친구가 이제 걔가 이거를 듣고 있지는 않겠죠. 대한민국 제일 큰 회사 이제 임원입니다. 임원인데 작년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. 은퇴를 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또 띠리링 왔습니다. 전화 와서 왜 하면 좋을까? 뭐 내가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뭐 기간이 얼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돼?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, 네가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적인 삶을 살았는데, 인컴 스테이트먼트적인 삶이라는 거는 내가 월급을 받아서 각종 비용 떼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뭐가 있는 거죠. 남아있는.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이만큼 남았다. 얘를 내가 투자를 할 생각이다.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적인 삶이에요. 왜냐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 삶은 이게 항상 플러스지 마이너스인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밸런스 시적인 삶을 살아야 돼. 네가 여기 에셋이 있는데 이게 세팅시킨 거야. 이 에셋에서 인컴이 올 거야 이제. 그 다음 네가 여기서 익스펜스를 쓰게 될 거야. 그리고 남는 넷 인컴이 생기겠지. 그럼 네가 그거 가지고 다시 에코티 파트에 집어넣고 네가 뎃을 또 관리하고, 그래서 에셋을 만들어 또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, 너의 인생 순위가 인컴 스테이트먼트적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너는 그 회사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고, 네가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밸런스 쉿적인 삶을 살아서 너의 밸런스 쉿이 너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야 돼. 이 얘기를 했거든요. 살 수 있겠어? 이렇게 이제 물어봤고,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,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못 하더라고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. 어려운 일인데 이게 맞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레버리지가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. 세상의 모든 상품은 다 좋은 상품이에요. 다만 그 상품을 내가 잘 못 쓰는 거지. 그래서 세상에 나쁜 상품은 존재하지 않고 그 상품을 잘 못 쓰는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과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건 되게 다른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적절한 여기에서 부채 비율이 존재를 하는데, 부채 비율. 개인은
부채 비율 40% 정도쯤이 되면 어떤 정부가 와도 별로 이제 다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치지 않는 거고, 법인은 대부분 100% 정도쯤 해요. 100%. 법인 100% 정도쯤 하니까 10억, 10억, 20억 이렇게 하는 거고, 개인은 10억, 4억, 14억 정도쯤 되는 포트를 운용하게 되면 아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, 이것이 나한테 칼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죠.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황을 잘 아는 건 진짜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 질문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,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진짜 버겁다는 거 지금 이제. 그래서 예전처럼 진짜 여기가 2020년 3월 달에 저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 물 3분의 1 고기 3분의 2 이런 느낌이고, 한 5월 달 정도쯤 됐을 때는 물 반 고기 반 이런 느낌이고,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물이 한 3분의 2, 고기가 물 한 4분의 3, 고기 한 4분의 1 이 정도 좀 느낌이거나, 맞죠?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이제 삶의 스타일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이거 이제 그때 그 질문 하신 분이 있었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, 그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초자산이 달러로 움직이게 되잖아요. 근데 달러는 움직이잖아요. 이게 또 엄청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. 마음이.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, 사람이 이제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변동성이 싫을 수 있거든요. 변동성이 싫으면 해지를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이건 이모셔널리 이렇게 하는 거고,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제 theoretically 내가 생각을 해본다면,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퍼처싱 파워인 구매력입니다. 구매력. 내가 생각할 때 구매력을 내가 유지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달러 자산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죠. 달러 자산.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게 싫어요. 내가 이제 어제는 100만 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200만 원 됐고, 200만 원 됐다 갑자기 50만 원 됐는데 그게 싫어요 라고 하면 해지해야죠. 근데 내가 구매력을 갖고 있는데 2020년도는 얼마고, 2021년도는 얼마고, 2020년도는 얼마고, 2030년도가 되면 얼마일까 라고 생각하면 달러 자산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낫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그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손해 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꾸 이제 이렇게 온대요. 손해가 도대체 뭘까? 어느 게 과연 진짜 손해일까?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